월화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40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한국 아재의 좌이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화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미국 10만 명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030여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제 10만 명대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고요. 미국에 비하면요. 한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어제 11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와, 한국은 뭐 지금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인구수가 훨씬 적은데도 말이죠. 한국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계속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드디어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8,002만 명이고요. 미친 숫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 수는 95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아마 조만간 이제 100만 명 넘지 않을까, 총 사망자들 수가. 굉장히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내려가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해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곧 하와이 빼고 모든 주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의무화가 이제 해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 한해서고요. 그리고 실내 안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카운티 그리고 각 시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LA는 아직까지는 실내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에 계신 분들은 계속 마스크 착용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계속 내려가고는 있지만 이 국가 비상사태는 3월 1일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당분간만이더라도, 올해까지만이더라도 마스크 좀 잘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실내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빌 게이츠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이제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위험도는 낮아졌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 다음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다.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뒤에 또 다른 병원체의 팬데믹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각국에서는, 이제 각 나라들에서는 백신을 만들 이 mRNA 기술을 잘 투자를 해가지고 백신을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또 다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또 다른 또 병원체 팬데믹이 온다고 하니까 또 골치가 아프네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에 대한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캐나다 이 트러커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러커들 아직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도 이 캐나다 트러커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강제 해산을 시켰다라고 하네요. 이 과정에 트러커들 대략 한 20명 정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3주 정도 계속해가지고 캐나다 트러커들이 도로를 막으면서까지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대략 한 100여 명 정도가 체포가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체포들 많이 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하고 우크레인 전쟁 위기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우크레인하고 러시아의 이 전쟁이 정말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뉴스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벌써 결정을 한 것 같다. 러시아가 우크레인을 침공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결정을
푸틴은 벌써 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벌써 이 증거가 있다,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뭐 미국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급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벌써 다 고급 정보들이 바이든 대통령은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 첩보 정보들을 모두 흘려버려가지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인데, 처음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러시아가 이제 철군을 한다고 하면서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급하게 변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 본다고 하면은 정말 침공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동부 쪽에서 전선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하고 이제 맞닿은 이 국경 지역에서 600여 차례, 하루 만에 600여 차례의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총 쏘고 뭐 미사일 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수류탄 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뉴스에는 또 이렇게도 올라오는 거가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스테이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현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명분을 만들어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거다라고 뉴스에서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여러 가지들의 폭격 영상들, 유치원에 뭐 미사일 같은 거 맞아가지고 뭐 구멍 뚫린 영상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런 것들 얼마 전에 얘기한 그 스테이지를 해가지고 연기를 해가지고 만든 동영상인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조만간 푸틴 대통령이 침공하라고 시작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러, 이제 친한 러시아, 친러 반군이 있다고 해요. 이 친러 반군들이 지금 모든 예비 병력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대비하라고 친러 이제 반군 지도자가 군 총동원력을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모든 예비자들 다 모이고 뭐 다 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날 거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이 친러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친러 주민들을 러시아로 지금 피난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경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친러 주민들을 이제 받아주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 국경을 열고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급격하게 침공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주쯤에 어쩌면은 정말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금방 침략이 됩니다. 금방 이렇게 침공이 돼가지고 러시아에 흡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 전쟁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벌써 얘기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군대를 도와주기는 할 거지만 미국에서 직접 전쟁에는 참여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 중에 57% 정도는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전쟁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은 같지만, 그렇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에 따르면은 러시아는 이제 침공을 시작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키예프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키예프로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할 거다. 이 수도부터 바로 점령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병력들 19만 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 태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 있는 모든 이 수혈된 피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몰려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다칠 거 아닙니까? 다치면은 빨리빨리 치료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피 수혈한 거, 이 헌혈한 것들이 모두 다 이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가 있다고 해요. 요거는 전쟁을 이제 곧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한테
절대 실수하지 말라, 절대 그릇된 이제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은 만약에 정말 러시아가 이 유크레인을 침공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엄청난 제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제재를 할 것이냐면은 러시아 간의 이제 대규모 금융 차단, 그리고 첨단 기술의 이제 수출 같은 거 이제 통제, 이제 러시아로 이제 첨단 기술 같은 거, 뭐 반도체 그런 것들 수출하는 거 이제 통제, 이제 제재하고 그런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런 천연가스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이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통제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제재들을 피해가지고 만약에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고 잘 지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크나큰 오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전쟁에는 참여는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랑 전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이 유크레인을 먹는 것으로 이제 끝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엄청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중국과 손을 잡을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중국을 이제 더 제재를 할 것 같은데, 와, 뭔가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이 천연 가스들을 이제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은 이 LNG, 액화 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 LNG를 이제 생산하는 것을 20% 정도 이제 더 늘려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이제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굉장히 급박하게 이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런 뉴스들을 이제 통합을 해본다고 하면은 다음 주쯤에는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이 정말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 엄청나게 요동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연준이 이거 올린다고 했잖아요, 금리. 와,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폭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로 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난민들 유럽 쪽으로 다 도망을 가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도 유럽 쪽으로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로 전쟁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음 주에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 말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중부 쪽에 일리노이하고 위스콘신주를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대요. 100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100중 추돌 사고가 났냐면은 이 동부 지역에 엄청난 겨울 폭풍이 내리쳐가지고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폭설이 엄청나게 내려서 이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져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가 24시간 마비가 됐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한 명도 사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보니까 사망했다고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사망하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겨울 폭풍이 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거리가,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게 굉장히 짧아졌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뒤에서도 박을 수가 있고 앞에서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박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때는 웬만하면은 이제 익스it으로 내려가지고 가시거리가 이제 좀 이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죠. 네. 어쨌든 운전하실 때 꼭 조심하시면서 운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 노숙자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숙자들이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곳 중에 하나는 바로 지하철입니다. 이 뉴욕 지하철에서 이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하철이 올 때 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사고도 정말 일어나고, 네, 이것 때문에 뉴욕시에서는 이 노숙자들을 지하철역에서 몰아낸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전 대책을 위해 가지고 이 노숙자들을 이제 몰아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진작 그랬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노숙자들 몰아내는 그런 정책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 같아요. 노숙자들을 처음부터 안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뭐 당연히 노숙자들은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 트럼프가 얼마 전에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제 예전 영상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하는 것을 이제 전면 중단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멕시코산 이 아보카도 수입을 다시 재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멕시코에 있는 이 아보카도 검열, 미국인 아보카도 이제 검역관이죠. 검역관이 카르텔이죠. 아보카도 카르텔, 아보카도 이렇게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이런 카르텔, 이런 갱단들과 굉장히 좀 연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검역관을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 정부에서 이 검역관 안전 대책을 강화를 한 뒤에 다시 이 멕시코 아보카도 수입을 재개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제가 코스코 가가지고 아보카도를 사왔거든요. 6개에 8불 50이었습니다. 8불 50.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개에 5불 99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불 50 정도 오른 셈이죠.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이 아보카도를 이제 수입을 재개를 했다고 하니까 아보카도 가격 이제 조만간 또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집에서는 이 아보카도를 굉장히 잘 먹거든요. 이 아보카도 샌드위치도 아침에 잘 해먹고 제 와이프가 잘 해줘가지고, 그리고 이 아보카도 김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조미김에다가 이제 밥을 얹고 이제 거기에다가 아보카도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얹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참기름 간장 있지 않습니까? 이 참기름 간장 이렇게 쫙 찍어가지고 호로록 이렇게 먹는 거. 또 배가 고파지네요. 지금 새벽인데. 어쨌든. 그리고 얼마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브라질 동남부 쪽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폭우 때문에 일어난 사망자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뉴스 말씀드렸을 때 한 90 몇 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한 115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사망자 수가 더 늘어가지고 14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실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들 수는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항상 자연재해가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주식시장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역시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안 좋았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도 0.7% 정도 이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요거 더 떨어지겠죠.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나리오를 이제 짜진 대로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이제 첩보 정보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이 첩보 정보를 모두 다 지금 공개를 한 상태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딱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정말 전쟁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결정을 한 것 같다. 이제 침공을 하려고 이제 모든 결정이 끝난 것 같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조만간 전쟁이 시작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 시장이 내려가면은 같이 내려가는 게 있죠. 암호화폐 시장도 어제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제 비트코인 또다시 4만 달러가 깨져가지고 3만 달러대로 다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안,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하는 거 굉장히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아이폰에서부터, 이 애플의 아이폰에서부터 개인정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완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페이스북의 광고 사업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계속 이 페이스북의 주가는 내려가고 있죠. 메타죠, 메타. 메타의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이름을 메타로 바꾼 뒤로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하향세를 찍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계속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제 2.2% 정도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테슬라 주식 850달러대로 이렇게 주저앉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된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하고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랑 계속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리콜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4차례인가 5차례 지금 리콜을 받아가지고 오버월드 에어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만 그런 리콜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컨슈머 리포트지에서 테슬라 자동차보다 포드사의 마크 2를 더 추천을 한다 라고 그런 뉴스도 올라오면서 어쨌든 테슬라 주식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미국 주택 거래가 전월 달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비해 가지고 6.7% 정도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 만에 최대폭 증가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 정부에서,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곧 올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금리 올리기 전에 빨리 집을 사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1월 달에 엄청난 집이 많이 팔리지 않았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집을 사는 모기지율이 4%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3월 달에 정말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런 또 집을 사기가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면서 금값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계속 이제 금값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1900달러를 이렇게 어제 뚫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missing someone.